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화학 담당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SK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그룹 전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 합치고 쪼개고 붙이고 없애고의 연속이라고 오늘 타이틀 제목을 달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회사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룹 전체가 SK온이라는 이 금쪽이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관련해서 자금 수요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붙여낼지 이 관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17일 날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이사회 양사 합병 논의에 대해서 일어날 건데, 불과 내일이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SK 이노베이션하고 일단 SK ENS, 요 회사가 두 개가 이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SK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17일 날 일단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가 각각 따로 이사회를 엽니다. 이 여기서 이제 주요 안건이 뭐냐? 얘네들을 합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골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가 되나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끼리 합병이라고 하게 되면 강력해지는 거 아닌가? 호재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고,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잘 알다시피 SK그룹 자체가 정유, 화학, 배터리 요걸로 컸던 회사죠. 그리고 SK텔레콤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은 논외. 자, SKENS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딱 더하면은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된다.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큰 녀석이 초거대 공룡이 나타난다. 이거 듣기만 하면은 화학 쪽으로 완전 그냥 일가견이 가는, 이제 SK그룹은 에너지 쪽으로 가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 안건이 지금부터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이 다 펼쳐지고 나게 되면은 결과를 받아보겠지만은 기존 주주님들한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일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폴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이름도 어려워요. 요게 어떤 회사냐면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3조 정도 규모의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양사가 합의를 한다는 거를 반대를 하게 된다면은, 왜 반대하겠어요? 본인들한테 득이 덜 되니까 3조 이상의 가치가 나와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3조로 투자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합병을 반대를 하게 되면은 우선주라고 했었죠, 여기.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상환 우선 전환. 그래서 우선주를 주식으로 바꿔서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바바박 하고 꽂히는 거는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래서 이걸 잠재우려면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초창기에 이 회사에 3조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뭐 10%더 줄게. 그럼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규모가 자체가. 그런데 얘네들이 이 정도로 이제 10%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주들은 본인의 주가가 10%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덩치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1%, 2% 혹은 몇 주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달래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금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SK온이. 이 그룹 내 캐시카우를 붙여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자 비용만 해도 약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 기저기 이제 돈 빌려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먼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원래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한 번씩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단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이 SK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뻥 터져버린 거죠. 금리 계속 올라가죠. 경기 침체가 겹쳐버렸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5천억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불을 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 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 잘 버는 회사를 밑에다 붙이게 되면은 얘의 종속 회사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돈 잘 버는 회사에 돈을 땡겨와서 SK온에도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후보가 뭐가 나왔느냐? SK 엠무브,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엔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보니까 좀 잘라서 말하면은 SK 엠무브 같은 경우에는 40%의 지분을 IAM 크레딧 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얘네들 뭐 할 것 같아요? 회사입니다.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합쳐버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게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라는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40%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카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K 측은 참 골머리가 아플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SK IET 지분 매각 얘기도 나왔었고 그룹 내 생소했던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스펙스 추구협회 통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스펙스 추구협회가 뭐냐면은 SK 그룹 내에서도 CEO들이 있죠.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아, 이 회사는 매각합시다. 이 회사는 잘라서 여기다 붙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 스펙스 추구 협의회 내에서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SK 그룹 내 혹은 비상장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이걸 투자한다면 꼭 알고 가셔야 될 정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SK 그룹이라면 정말 돈 잘 버는 유수의 대기업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자, SK 그룹 자체의 현금성 자산과 유동 비율에 대해서 이제 표를 나타내는 모식화된 그림인데, 자, 유동 비율이 보통 100% 넘어가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이 불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위기가 왔다 정도는 아닌데,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많네를 이제 그냥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00% 넘어가면 뭡니까? 빚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왜 가치보다 더 적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위험하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위험하면 해프닝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금리가 이제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니까 이걸 문제 삼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 합병 그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회사를 전부 다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그 외에 원스토어,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얘네들 상장 빠그라졌죠? 이거 다시 재상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글쎄요, 이거는 SK 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질 내용들이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참 골치가 아픈데 앞으로 2, 3년 뒤가 되면은 이혼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판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조 원 정도 넘는 이 위자료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기업 총수라도 최태원 회장님이라도 해도 현금 1조 원을 지급을 하려면 그거 어디서 합니까? SK온의 이자 비용이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을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머리가 아프겠죠? 이거 어디서 출자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SK가 현재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어요. 자, 회사채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채. 자, 우리가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어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사채. 사채 빌렸다. 이런 개인 사채 써가지고 사채. 자, 그럼 국가가 찍어냈어요. 그럼 뭡니까? 국가채, 국채 이런 식으로. 자, 회사가 찍어냅니까? 뭐예요? 회사채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분이라든지 어떠한 걸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 융통하고 있다. 그런데 SK온도 어마무시하게 찍어냈다. 영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5천억 원 정도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구채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릴 때 야 100만 원만 빌려줘 내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라고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회사 단위에서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영구채라는 거는 이 회사가 죽을 때까지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자도 주면서 평생도록. 머리가 아프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SK그룹 내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구조조정, 매각, 상장이 정말 빈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누가 꼬이겠습니까? 증권사들이 많이 꼬이겠죠. 왜? 상장시키게 되면 개런티 받아가니까요. 자, 그래서 시장에 아주 많은 대거의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주가 또한 의도적으로 눌릴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변동성도 위든 아래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그룹 전반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SK는 워낙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아래 하청업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도 타격이 분명하게 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룹 전체가 이 SK온이라는 금쪽이가 되어버린 이 친구한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SK텔레콤이 정말 돈을 잘 버는 건 맞습니다만은 요걸 살리려게 되면은 이 정말 돈 잘 버는 무언가의 사업에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여기서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당면 과제고, 두 번째 당장 내일입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이 사회에서 서로 양사가 합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우리들이 알아보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이제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 내에서는 이 SK그룹 내에서도 변동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잠잠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도 계속해서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